안녕하십니까. 박스워터파입니다. 5월 21일 오후 4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 유로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증시가 상당하게 세게 치고 나가네요. 유로 지금 현재 G7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G7 회의를 할 때는 주가는 항상 올라갔습니다. G7 내무부 장관 회의라든지 G7 정상회담을 할 때는 주가는 항상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좀 약하고요. 독일이 엄청 세죠. 독일이 최고 세네요. 독일하고 일본이 최고 세거든요. 일본이 33년 만에 가장 신고가를 냈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주식 한번 볼까요? 한국 주식도 급등을 해버렸네요. 한율 한번 보겠습니다. 한율이 결국은 여기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100달러를 깰 것 같습니다. 100달러를 깨야지 주가가 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나오겠네요. 중국은 볼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거든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갖다가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이 안 들어가고요. 대만에서 주로 들어간답니다. 대만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반도체가 중국으로 가고요. 한국에서 가는 반도체는 줄어든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내려가고요. 대만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중국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 차트 봤고요. 그 다음에 상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도 많이 내리고요. 밀은 신저가네요. 옥수수도 신저가, 금도 아마, 금도 많이 내렸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이 주가와 반대 방향이잖아요. 금과 주가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지금 금이 이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그러면 금이 여기까지 내려오겠네요.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18,000원까지요. 1,8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노 보겠습니다. 원달러 한율 한번 볼까요? 한율도 이 고점을 1340원을 안 넘겨야 됩니다. 이 내려오면 주가 급등이죠. 그 다음에 원N을 볼까요? 이 뭐지? 뭔가 제가, 일본의 N하고 상당히 약세네요. 일본이 지금 수출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N달러 볼까요? N달러요? 일본이 일본 기술이 세계에서 1위잖아요. 일본이 해외 자본을 갖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잖아요. 한국이라든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IMF 맞았잖아요. 1997년도인가? 99년도인가? 이때 IMF 맞았을 때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예를 들어서 120억이 있었다 칩시다. 그때 당시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건실했습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100억을 빼가버렸습니다. 그때 김영삼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에 버리장머리가 없다 이랬거든요. 버리장머리가 없는 그 일본으로 손봐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버리장머리 없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개심제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달러를 다 빼버렸습니다. 일본에서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습니다. 이 정설입니다. 정설입니다. 정설. 김영삼이가 일본한테 대들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달러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동시에 우리나라 돈을 다 빼버렸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IMF 안 맞았을 겁니다. 그 김영삼이가 안 대들었으면요. 그랬고요. 그러면 주식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반도체밖에 안 갑니다. 반도체와 운수장비요.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을 한번 볼게요. 반도체 종목하고 주식 차트가 볼게요.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 갭으로 뚫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완전히 가장 세죠. 삼성 세고 제가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를 했죠. 항상 제가 모든 반도체 종목에서 다 안 사도 한미 반도체만 사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죠. 제가 아마 여기서부터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미 반도체를 사야 된다. 한미 반도체가 이 반도체 총대장이다. 다른 종목은 안 사도 한미 반도체만 사면 된다고 제가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리노공업을 많이 맞아봤습니다. 리노공업은 아마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가 그랬을 겁니다. 리노공업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항상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래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 버립니다. 여기서 나갔어야 된다고요. 못 나갔기 때문에 급락이 옵니다. 예, 여기 2차 전지의 모습이죠. 자, 2차 전지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래도 또 이런 데로 옵니다. 2차 전지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 2차 전지의 모습은 이렇게 해주고 이런 데로 옵니다. 또 여기서 막 찔러버린다고, 인간들이요. 예, 뭐, 지금 6월 9일 날요. 예, 코스닥 150 종목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을 바꿉니다. 그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을 밑으로 확 빼버릴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인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비중이 코스닥에서 150 종목에서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걸 아마 없애버릴 겁니다. 쭉 밑에 치사버릴 겁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코스닥은요. 예, 그 정도 보고요. 그러면 반도체의 총 대장이 예, 한미 반도체하고요. SNS텍도 반도체 대장입니다. 예, 반도체 대장이죠. 예,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노광공정이거든요. 노광공정이 가장 힘든 공정입니다. 노광공정에서 이 블랙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만약에 이 빛을 빡 쏴줍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마스크를 만듭니다. 회로 패턴을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서 가장 힘든 공정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공정이 이 공정이거든요. 노광공정의 SNS텍입니다. SNS텍이 가장 이 종목이 아마 잘할 겁니다. 한미 반도체도 자동화 및 뭐 커터라든지 그런 걸 잘하는 회사입니다. 한미 반도체가요. 아마 한미 반도체가 전공정 후공정에서 아마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반도체는 그렇고요. 자동차, 예, 자, 지금 전 세계 주식이 일본이 기아차가 최고 잘 나가잖아요. 일본에 최고 잘 나가는 게 도요타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독일에는 벤츠잖아요. 한국은 뭐죠? 현대 기아차잖아요. 예. 그 다음 종목으로요, 만약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나가니까 자동차가 총대장입니다. 한마디로요. 자동차 종목은 기아가 총대장이죠. 기아가 총대장입니다. 자, 주식은 항상 요 201선에 왔다 갑니다. 주식은 201선에 왔다 가고 721선에 왔다 갑니다. 아무리 세도요, 이렇게 왔다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갑니다. 자, 주도주라도 이렇게 왔다 갑니다. 아무리 센 놈도 이렇게 왔다 갑니다. 이렇게 상승 1바, 하락 2바, 상승 4바 나가겠죠. 기아,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많이 맞았습니다. 신고가 내면 뚫리면 맞습니다. 성우하이텍, 예, 성우하이텍, 화신, 예, 이런 종목들이 나가겠죠. 예, 21선 내려올 때까지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당합니다. 자, 이 보십시오. 신고가 내잖아요. 그러면 또 21선 들어옵니다. 예, 센 놈을 사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 SNS텍, 한미반도체, 예,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예,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나가겠죠. 넥슨 타이어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예, 이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금리가 하향 추세가 되면요, 주식이 기폭제가 돼가지고요, 아마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아마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잘 잡아야 되는 게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LNF 이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잡으면 착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 1파, 2파, 3파, 4파, 5파 다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옵니다. LNF는요,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사면 죽습니다. 알바요. 자, JYP는 보십시오. JYP는 이렇게 갔잖아요. 자, 요 201선을 보십시오. 한미, 조금 전에 본 종목 있죠? 그 종목들은
조금 전에 LNF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2차 전지는요, 이래 같지 않습니까? 다시 이래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시 갔다가 다시 이래 갔다가 이래. 자, 2차 전지가 끝난 건 아니죠. 자, 2차 전지 끝난 건 아니지만은 당분간은 끝난 겁니다. 자, 2차 전지는 요 모습을 만듭니다. JYP처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00에서 왔다가 200에서 왔다가 200에서 왔다가 200에서 왔다가 이래 쭉 간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주가의 일생은 이렇습니다. 항상요. 그 다음에 이건 쭉으로 갑니다. 이래 쭉 또 내려온다고요. 예, 2차 전지는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 손대야 될 게 자동차와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하고 반도체죠, 반도체. 근데 포스코도 나가겠죠. 포스코도 2차 전지죠. 한마디로. 포스코도 2차 전지니까, 예, 포스코 홀딩스도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주가는 202선, 721선을, 주가는 721선에 왔다 갑니다. 721선에 왔다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간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조금만 사가지고요. 21선과 멀어지잖아요. 주가가 21선에서 멀어지면 21선에 들어왔다 가고, 21선에 멀어지면 다시 들어왔다 가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 3번 정도 이래 갑니다. 요 보십시오. 721선에 200선 뚫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고 급락입니다. 요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고 급락. 여기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네요. 또 급락 내려오네요. 급락 옵니다.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주가는요, 모습이 똑같습니다. 전 종목의 모습이 다 똑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부동산도 지금요, 금리가 지금 실질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금리가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콜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은행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되는 금리가요, 다 다릅니다. 지금은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예,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돈이 다 풀려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자, 임대차 3법이거든요. 임대차 3법 중에서 임대차 2법이 한마디로 3법은 아니고요. 계약갱신하고, 그 다음에 전월세 2% 이상,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돼가지고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거 2년 동안에 만약에 100원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전할 때 여기서 5% 이상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105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5원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계약을 하잖아요. 여기서 새 계약할 때 왕창 받아야 됩니다. 왕창요. 만약에 12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5원 내지 100원이나 9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120원에 전세가 나와야지 있고요. 어떤 사람은 90원에 나와야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105원에 3중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150원과 120원과 105원과 90원이라는 이렇게 3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원에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집값이 내렸으니까 90원 됐으니까 최소한 100원을 주라. 그럼 20원을 내놔야 됩니다. 20원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월세라도 5%밖에 지금 못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앞으로는 전세가 없어져야 됩니다. 전세가 없어져야지 앞으로 이 전세 사기꾼이 없어지거든요. 예, 정부에서도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아무 노력할 건데, 앞으로 전세 사기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임대차 3법이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갖다가, 예, 그 집에 만약에 100원짜리면요, 90원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예, 만약에 6억짜리다. 6, 9, 54, 5억 4천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뭐 소득이고 뭐고 안 봅니다. DSR, DTI 그런 거 안 봅니다. 무조건 대출을 해줘버립니다.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이 1원도 안 놉니다.
예, 대출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값이 10억이다 칩시다. 그러면 그럴 때면요. 만약에 이 집이 6억이다 칩시다. 그럼 4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억요. 자기 4억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값이, 전세가 6억이다. 예, 그러면 이 6억을 갖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간다. 이래버리면요. 6억짜리 집을 나가다 이래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임대인은 또 다른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집은 여기에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DSR을 갖다가 다 써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집을 한 개 더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거의 100%가 예, DSR 다 어겼습니다. 다 어겼기 대출이 안 됩니다. 그는 특히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 자기 집이 있으면 이거를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집을 가지고 A, B, C가 있으면 아예 A에 대해서 자기 DSR 다 쓰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반환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자기가 DSR이 비중이 낮아집니다. 만약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옛날에는 100원을 빌렸으면 지금은 50원밖에 안 되는데 60원밖에 안 됩니다. DSR이요. 금리가 올라가면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현재요. 그리고 이 빌라 같은 거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원짜리 집이 100원인데요. 전세가 120원이다 칩시다. 이 120원인데 집값이 100원이고 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럼 종부세도 엄청 내야 되고요.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나간다 해보십시오. 전부 다 부도나 버립니다. 모든 들고 있는 게 다 부도나 버리거든요. 선의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다 전세를 주는 사람들이, 임대인들은요, 거의 90.99%가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요. 약 0.1%가 좀 못된 짓을 하죠. 예. 정부에서 참, 예. 집값에 대해서 DSR을 지금 풀어도 이제는 늦었거든요.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거든요. 원희룡이가 장관이 엄청나게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큰 실수를요. 문재인이가 임대차 3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문희룡이가 DSR 규제를 가해가지고 이 전세 반환 대출금을 갖다가 임대인한테 내주셔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아무 문제가 이런 큰 문제가 안 일어났습니다. 앞에도 안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표가 나오거든요. 예, 국민들한테 이 우리나라 이 부동산 대책에 100명이 있으면요. 한 5% 정도만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 나머지 95%는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모릅니다, 지금요. 아포유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아포유 방송을 들어보면 잘 봅니다. 놀라운 부동산이라든지요. 놀라운 부동산이 미풍 방송이라든지요. 미풍 TV라든지요. 이런 방송을 보십시오. 예, 아포유 미풍 방송, 놀라운 부동산, 부익남 이런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원희룡이를 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가 원흉입니다. 원흉. 요번에 들어온 이 정권에요.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버렸죠. 근데 정시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정시가 올라가고 채권도 아마 수익이 많이 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채권과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으로 돈이 오는데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무주택자가 집을 샀으면 그 다음에 이걸 바톤을 갖다가 유주택자들한테 밭돈을 내기 되거든요. 유주택자들한테요. 그 혜택을 지금 안 줍니다. 예, 지금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지금 유주택자들한테 취득세 완화라든지 종부세 완화라든지 이런 혜택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라든지 DSR 규제라든지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이가 한 만 개를 갖다가 지금요 부동산 대책을 완전히 공산화 정책을 만들어 해놨잖아요. 원희룡이가 데모서를 갖다가 한 3개 정도 뽑았나? 만 개를 심어놨으면요 데모서를 3개 정도 뽑고요 아직까지
9,997개를 안 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지금, 부동산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이 지금, 건설사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아마 내사 상태가 빠지기 전에 빨리 원희룡이가 대책을 잘 내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